결국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 거죠. 동시에 이 법이 뭐죠? 플랭클린 로죠. 이 법은 개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임명하도록 할 수 있다는 법 자체. 여기는 이제 개인의 대리인 통해서 가능한 미래의 후견으로서 어떤 경우에 그 임명 자체가 문서히한 거,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어떤 요구에 따랐다 그러면 당연하게 미래의 후견으로서 우리가 어떤 특정인을 우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플랭클린 가디언십 그죠? 코드에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법은 뭘까요? 법률에 따라서는 그렇게 임명된 사람이 결국은 후견인으로서 임명에 대한 최고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으니까 법률이 부여한다는 뜻이죠. 최고 우선권을 부여한다 중에서 이게 이제 위에 두 가지의 우리가 여기서 볼 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우리가 법률 내용들이 이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원심법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원심법원 입장에서는 자, 어떤 법령에 따른 거죠. 이러한 법령은 적절하게 따랐다라는 거죠. 뭐라고 이제 판시했냐면 자, 부모인 셀레나가 나오미를 최우선 후견인으로 선정했다라는 결론을 이제 내린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내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렸긴 내렸는데 자, 원심법원 자체에서는 뭘까요? 나오미를 법률상의 문제로 임명한 것은 잘못됐다. 임명한 건 잘못됐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뜻은 잘 해석해야 돼요. 자, 프리프 가디언이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원심법원에서는 당연하게 셀레나의 큰 딸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적절한 후견인으로서 최우선 후견으로서 우리가 임명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지위에 있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 자체에서는 뭘까요? 법률상 따졌을 때는 그 임명한 게 잘못됐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봅시다. 자, 이 법률 내용 자체는 볼까요? 자, 이러한 최우선 후견인의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최우선의 후견인, 특히 이 후에 이러한 후견인에 대한 다툼 소송이 발생됐을 때, 예, 그죠? 다툼이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최우선 후견인의 임명은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되는 거죠.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later guardianship proceeding이라는 이 후에 그 가족 중에 누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툼으로 어떤 소를 제기한다 그러게 되면 그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나오미 자체가 당연하게 우선적인 최우선의 후견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임명되는데 지금 법률상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법률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런 후견인 소송 속에서의 법원이라는 것은 이 소송 과정에서의 법원이라는 건 뭘까요? 자, 어떤 개인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 뭘까요? 어떤 최우선권이 있는 개인, 그게 나옴이죠. 그리고 개인을 임명한 자, 그러니까 뭘까요? 최우선권이 있는 개인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임명할 수 있냐면 자, 차라리 아무 낮은 순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우선권이 없는, 그죠? 아유 우선권이 없는 개인을 우리가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임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선권이 있는 개인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 뭘까요? 이게 이제 나오미수죠. 그리고 우리가 우선권이 없다든지 또
우선순위가 낮은 사람에 대한 개인을 우리가 임명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때 우리가 적절하게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법률상은 우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자 법원에서 입장에서 뭐가요? 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 자 이러한 후견인의 사전 임명 자체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뭘까요? 무시하려고 하면 뭘까요? 당연하게 적절한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상당한 이유에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당연하게 법원에서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집안은 뭘까요? 이미 후견인으로서 이미 부모가 당연하게 살아생전에 우선적으로 큰 딸을 임명한 거죠. 임명했는데 결국은 이제 소송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소송으로 들어간 거고 또 원심법원에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떻게 돼요? 셀레나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금 원심법원에 이 법률상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문서를 들여다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최우선 우리가 후견인 그죠? 임명 대상이었던 그런 나오미가 결국은 어떤 규책 사유로 인해서 결국은 여기에 보게 되면 규책 사유라는 건 적절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이미 임명된 사람에 대한 그죠? 우선권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우선권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당연하게 이미 임명된 사람 누구예요? 나오미죠. 임명된 그 후견인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든 것이다. 그 뜻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단지 이러한 규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법원에서는 따라야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우선권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 중요하죠. 우선권이라는 것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를 사실상 증명해 보임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this preference may overcome with a sufficient factual showing of 그 cause니까 충분한 사실적인 정당한 사유의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러한 preference는 최우선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정당하게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 있는 법적인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사건에서 뭘까요? 원심법원에서는 마이클의 증거를 아들이 제출했던 증거를 고려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잘못이 있다는 뜻이죠. 그것은 뭘까요? 당연하게 정당한 사유가 있겠죠. 정당한 소위 자신의 누나를 후견인으로 임명하지 말아야 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그런 아들인 마이클의 증거를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본 그 누나에 대한 잘못들을 이제 인정을 못한 거죠. 그래서 마이클의 그 진술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어떤 증거가 있냐면 나오미가 누나가 자신의 어머님의 재정 문제를 무시를 했고 또 사실상 필요한 의료 보호 조치를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시했다. 경시했다. 이런 증거의 설득적인 효과를 우리가 평가 없이 최소한 이 문제 뭘까요? 어떤 사실의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자 우리가 셀레나의 그 나오미죠. 나오미의 딸의 어머님의 그 임명을 무효화시키는 거죠. 중단시키는 그런 상당한 사유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사실의 문제를 우리가 최소한 만들어낸다. 그런 거죠.
자, 지금까지 프랭클린 이 사건을 봐서는 사실상 이러한 정당한 사유 기준이라는 것을 에 관한 그 판례가 없어요. 판시한 적이 없죠. 특히 이러한 후견인에 대한 특히 피후견인의 과거의 어떤 우선권을 우리가 뒤집어 엎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good cause라는 정당한 사유 기준을 우리가 대한 우리가 법원의 판례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 법원이 최초로 우리가 그 뒤엎는 어떤 정당한 사유를 우리가 이제 원칙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심 법원 자체는 뭘까요? 이러한 정당성과 관련된 필요한 증거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판시한 적이 없다. 논의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쉽지만 또 우리말로 또 옮기기가 굉장히 또 힘든 부분도 있겠죠. 어느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참작하고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심 법원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이 고등법원에서 입장에서 뭘까요? 이제 환송된 게죠. 환송된 부분에 대해서 원심 법원은 이제 입장에서 뭘까요? 당연하게 이러한 정당한 사유를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자, 어머님의 나오미의 임명 자체를 그대로 준수해야 되는지에 우리 결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사실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상 뭘까요? 셀레나가 당연하게 지금 보면 그렇게 지금은 정신 상태가 나쁜 상태지만 정신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큰 딸인 나오미를 이제 후견인으로 임명한 거 아니에요? 임명한 건데 지금 법원 입장이 뭘까요? 이제 이미 이제 부모는 이제 그런 정신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사실상에 볼 때는 부모의 나오미에 대한 그 임명 자체를 그대로 계속 준수해야 되냐? 라고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연하게 정당한 사유에 대한 문제를 법원에서 우리가 원심 법원 그걸 당연하게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고등법원 입장에서 이미 특히 법원에서 임명된 후견인에 대한 해임이죠. 해임과 관련된 정당성 문제를 우리가 분석한 바 있다. 분석한 바 있다. 이게 이제 프랭클린 후견인 법령이죠. 402조에 나온 거. 특히 이제 이게 가디언십 마티네즈 케이스죠. 그리고 이러한 같은 그런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러한 구문에 적용이 되는데 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이렇게 제시된 부모가 이제 나를 뽑겠다 후견을 제시된 거죠. 제시된 나오미 자체의 후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한 사람의 과거의 행위 자체가 어란 우리가 그 사람이 후견인으로 우리가 그죠? 활동했다 그러면 그죠? 그 사람이 후견인으로 활동했다 그러면 사실상 그 과정에서의 신탁 의무를 위반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아무리 제시된 그런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핵심이 뭐죠? 이러한 신탁 의무를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죠. 이게 이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행위 자체는 뭘까요? 특별한 어떤 우려사항이죠. 어떤 때 그 사람 자체가 실제로 이러한 제시된 그런 피후견인에 대한 우리가 신탁 업무를 사실상 수행을 했을 때 그리고 뭘까요? 이러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전에 어떤 지시사항에 의한 후견인 제도죠. 그리고 이러한 권한, 부모에 대한 권한, 법적인 재정 권한 하에서 이러한 제시된 피후견인에 대한 뭘까요? 이러한 신탁 업무를 사실상 수행했을 때 이러한 특별한 어떤 우려사항이 있는 거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우려사항이다. 이런 이유 등에서 우리는 원심법원의 판단을 뒤엎고 이 사건을 우리가
그죠? 이 의견에 고등법원의 의견에 맞는 그 심판을 위한 그죠? 사건으로 우리가 환송한다라는 거죠. 환송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고등법원에서 원심법원의 어떤 판시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법률상에 우리가 후견인은 우리가 아들이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얘기죠. 해임시킬 수 있는 어떤 사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원심법원에서는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명백하게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적용시켜서 사실상 나오미 자체가 프로포스 그죠? 가디언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법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파악하시고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뭐 오늘은 이제 13주 자외선 판례 두 가지만 일단 여러분들 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끝을 맺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13주 14주차 여러분들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힘을 내시고 그 제가 제시한 대로 여러분들 기말고사 잘 좀 기간 동안 잘 정리하셔서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가디언십이죠. 마르티네스 가디언십에 대한 후견인 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또 사건이죠. 여기서도 이제 프랭클린 코너필이니까 2009년도 케이스고 여기는 이제 등장인물이 에블린 모아터라는 사람이죠. 에블린 모아터가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는 케이스죠. 특히 이제 경비와 지출에 대한 문제죠. 자신이 특히 자신의 니스요, 자신의 조카인 그죠? 말레나 마르티네즈라는 의 후견인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지출했던 경비와 관련된 문제로 이제 그 원심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면서 이제 항소한 그런 케이스죠. 여기서 이제 말레나는 누구죠? 지금 성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캐피시테이트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형태의 그런 성인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블린 자체가 뭘까요? 자신을 말레나의 후견인이라는 것을 해임하는 거죠. 해임하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원심법원의 명령이요 항소하는 그런 케이스죠. 여기도 이제 그런 케이스네요. 이제 뭐가 잘못된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내가 처음에 이제 후견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후에 시간이 지남으로써 갑자기 어떤 사유가 발생돼서 내가 어떤 후견으로서 어떤 그 지위가 박탈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원심법원은 뭘까요? 어떤 권한이 있냐? 당연하게 후견에는 우리가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프랭클린 가디언십 코드는 법령 402조에 따라서 그렇다. 법령이 보게 되면 원심법원이 재량권이 있는 거죠.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데 자, 이러한 제공된 그런 정보들 자체가 이 상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죠? 상당한 사유에 라고 이제 입증되는 경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재량권은 원심법원에 있다. 법령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령에 보게 되면 원심법원이 뭘까요? 자, 어떤 상황에서 그 법원의 판단이 적절하다 그렇다 그러면 어떠한 우리가 명령을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 법원의 판단이죠. 법원의 판단 자체가 우리가 법률상 우리가 보게 되면 원심법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뭘까요? 자, 고등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자, 원심법원의 어떤 재량권의 행사 자체를 우리가 인정한다. 기본적으로 그 결정 자체가 명백한 오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심법원의 재량권의 행사를 우리가 그대로 인정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뭘까요? 원심법원 자체는 이러한 사실 확인 내용과 그죠? 법의 어떤 결정 내용을 원심법원이 발부했는데 이 내용이 뭘까요?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한 근거로서 명시된
내용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뭘까요? Finding of fact라는 게 있고 Conclusion of law라는 거죠. 그게